언제나 전북이. 참 좋다. 네. 네, 태풍 종다리는 소멸이 되고 오늘 우리 지역에는 흐리고 비가 내렸는데요. 여전히 무더위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습기와 열기를 끌고 온 태풍이라 태풍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찜통 더위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네, 열대야로 인해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시죠. 폭염과 열대야가 정말 이렇게까지 길게 지속된 적이 있나 싶은데 맞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요새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또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다시 유행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기본 수칙을 잘 지키는 자세가 또 필요하겠습니다. 네. 환기 필수고요. 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과 같은 수칙들 반드시 준수하셔서 코로나19 예방에 또 앞장서야겠죠. 맞습니다. 폭염도 견뎌야 하고 코로나19도 조심해야 하고 참 쉽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 속이 좀 답답한데 네. 이럴 때는 기름에 볶은 요리 어떠세요? 답답해서. 네, 볶음 요리 먹으면 스트레스가 좀 풀릴 수 있거든요. 속이 이렇게 볶아준다 네, 그런 의미로요. 그렇습니다. 혹시 저도 볶음 요리 좋아하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음식 있나요? 오늘은 그냥 볶음 요리가 아니라 네. 좀 특별한 볶음 요리를 오. 추천해 드려볼까 하는데 자, 지금 기분 전환 플레이리스트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I took my troubles down to Madame Rue. You know that gypsy with the gold cap too. She's got a pad down on 34th and Vine, selling little bottles of love potion number 9. 볶음 요리의 진수를 탐험하기 위해 왔습니다. 볶음은 있다. 긴 머리 덕수의 아저씨 코미디언 김종찬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춤추는 주방, 화려한 매직이 시작됐습니다. 오싹한 여름으로 만들 빨간 맛 줄까? 눈 내린 겨울처럼 하얀 맛을 줄까? 특별하게 볶아드립니다. 손님 입장하세요. 전주와 완주가 접해 있는 곳에 특별한 볶음 요리들이 있다는 소문. 돌판 오징어 볶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이렇게 다 식재료를 다듬고 계신 거예요? 네, 아침에 준비해온 거.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다 준비하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많이를 안 하고 그냥 가게에서 쓸 것만 해요. 요즘 야채값이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조금 더 쓰고. 이제 제가 농사를 지으니까 기분도 좋고. 그러면은 조금 더 많이 주시고 가격도 좀 낮출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들어가겠죠. 본격적으로 요리 시작. 고추기름에 오징어 볶아볼까요? 오징어 볶는 시간은 맛을 좌우하는 순간이죠. 여기에 특별한 재료들이 들어가니 전주를 대표하는 콩나물과 미나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주 하면 콩나물 그리고 미나리, 전주 특산품을 사용해야죠. 전주 대표 식재료로 오징어를 볶아주는데요. 오, 돌판 등장합니다. 조리하는 과정이 돌판 달궈내는 시간 안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제 음식이 손님이 드실 때까지 안 식어요. 돌판의 그게 가장 강점. 먹는 순간부터 끝까지 손님이 따뜻하게 먹도록 돌판에 담는데요. 빨간 오징어 볶음의 선명함, 거기에 지글거리는 소리까지 합쳐져 사전 탐색은 일단 합격! 돌판 오징어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돌판 오징어 볶음이에요. 일단은 지글지글 끓는 소리가 귀를 청각을 한번 자극하기 때문에 벌써 침샘에 이 무엇보다도 이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계속 낼 수 있는 건 이 뜨거운 돌판 덕분이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곱돌이고 이 돌 자체가 되게 열을 오래 보존해줘요. 이게 어디서 나는 돌인데요, 이게? 이게 오수에서 나왔습니다. 오수 곱돌. 그러면 또 전라북도네요. 네. 이젠 먹어야죠. 먹어버릴 거야. 뜨거운 돌판에 화끈하게 볶아진 오징어 볶음. 맛의 쇼화는 어떤가요? 아주 잔치가 벌어져요, 잔치가. 오징어의 쫄깃한 식감, 콩나물과 미나리의 아삭한 식감이 둘이 막 싸우고 있어요. 내가 더 맛있다고. 맛의 전쟁을 한층 가열시킬 깻잎과 백김치가 등장했습니다. 깻잎에 백김치를 넣어 쌈 싸서 먹기. 더 맛있게 먹는 이 집의 비법이래요. 이 아삭아삭한 식감 들으셨나요? 이 먹는 순간 소리로도 들으셨겠지만 콩나물과 백김치의 아삭아삭한 식감이 엄청 맛있습니다. 거기다 이 콩나물은 전주 아닙니까? 전주는 콩나물이에요. 오징어 볶음에서 밥이 빠질 수 없죠? 이건 간장게장도 능가하는 밥도둑입니다. 비빌 때도 맛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도 맛있고 이게 내 입에 들어오면 얼마나 맛있을지 아니까 일단 기대가 돼요. 동공 확장! 감동적이죠? 아니, 왜 갑자기 치킨 등장이죠?
튀기는 소리마저 예술인 메뉴인데 이거 같이 먹나요? 오징어 볶음에 같이 올라가요. 이게 저희가 이제 빨간 음식이고 매운 음식만 있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 데리고 오기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치킨 어차피 국민적인 음식이니까 그리고 애기들 돈가스 좋아하고 하니까 넣게 됐죠. 오징어 볶음에 치킨과 돈가스 새로운 조합에 방점 찍는 치즈까지 이 조합 진행시켜 매운맛을 잡아주는 치킨 때문에 입과 손이 바빠지네요. 오징어 볶음의 피날레는 역시 밥 넣고 비벼 먹기. 아직도 김나는 거 보세요. 점심시간이 되자 오징어 볶음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자리에 앉는데요. 세상만사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니 칼로리 걱정하지 말고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에너지 충전하면 배도 채우고 맘도 채우는 하루가 된답니다. 매콤하고 맛있고 쫄깃하고 애들이랑 같이 먹기 좋은 메뉴인 것 같아요. 돈가스하고 치즈하고 오징어를 한 번에 먹을 수 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색다른 볶음 요리를 찾아간 곳 이번엔 또 어떤 걸까요? 기름을 달군 웍에서 화려한 불꽃쇼가 시작되는데요. 뜨거움도 잊은 채 화려한 스냅으로 볶는 것은 중화요리. 중화요리는 불과 기름의 맛이죠. 손님들이 사진 찍으며 반갑게 맞이한 볶음 요리는 하얀색. 그거 맛있나요? 언빌리버블. 크림빛깔 볶음 요리 궁금하다 궁금해. 양식도 먹고 싶고 중화요리도 먹고 싶을 때는 다른 데서 먹어볼 수 없는 맛? 사람들의 강력 추천받아 콕 찍어 주문한 요리는 볶음 크림 짬뽕이요? 땅에서 난 다양한 채소와 바다에서 공수한 해산물이 크림 세상에서 서로 어우러지니 짬뽕의 새로운 패러다임인가요? 볶음 크림 짬뽕은 우유가 들어가서 좀 부드럽고요. 담백하죠. 잘 삶은 면을 마지막에 넣어 다시 볶아주니 우리가 알던 짬뽕과 또 다른 볶음 크림 짬뽕이 완성됐습니다. 야, 중식인 줄 알고 왔는데 이거 양식인데요, 이거는? 비주얼이 완전 파스타 같은 비주얼인데. 특별한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메뉴. 그다음에 외식이나 데이트를 할 수 있게 좀 즐길 수 있는 메뉴를 만들고 싶어서. 다시 볶음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일반 볶음 짬뽕이 만들어지는데요. 크림 짬뽕과 어떻게 다를까요? 볶음 짬뽕은 국물 없이 드시는 짬뽕이다 보니까 매콤하고 깔끔하게 드실 수가 있죠. 짬뽕을 볶는다는 본질은 같지만 각기 다른 개성 있는 요리들. 비교하게 맛을 볼까요? 어떻습니까? 확실히 달라요. 칼칼하고 불맛이 강한 중식의 느낌이 엄청 많이 나고 고소하고 담백한 크림의 그 크리미한 부드러운 맛이 엄청 많이 나고. 짬뽕의 해산물은 어때요? 회인가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불맛이 엄청 좋네요. 중국 요리가 볶는 게 기본인데 볶다 보니까 이제 불맛이 강해지고 맛이 좀 풍성해지죠. 세상사에 마음이 좀 볶인다 싶을 때는 화끈하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돌판 오징어 볶음 어떠세요? 아니면 뜨거운 인생 맛에 볶였다 싶을 때는 부드럽게 볶음 크림 짬뽕을 추천합니다. 먹으며 시름도 있고 웃으며 즐거움도 찾고 음식이 인생의 힐링이 되도록 특별한 볶음 요리를 만나보세요. 이 하얀색 크림 짬뽕, 짬뽕이랑 네. 또 크림이 만나서 더 색다른 맛일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원래 또 짬뽕처럼 매운 음식 잘 못 드신 분들을 위해서 너무 찰떡일 것 같고 또 아이들도 정말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해산물이 싱싱해서 회처럼 보이기도 하던데 네. 싱싱한 재료가 들어가면 또 그만큼 음식의 풍미가 살아나죠. 맞아요. 또 저는 이 매콤한 돌판 오징어 볶음도 너무 땡기던데 원래 돌판에 뭐든지 올리면 맛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징어 볶음까지
진짜 지글지글 진짜 맛있어 보였습니다. 이 오징어 볶음 남은 양념에 밥까지 비비면 또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또 식을까 봐 걱정할 수도 있는데 그쵸.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식지 않는, 열이 네. 쉽게 식지 않는 돌판이라는 점이 참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볶음 요리하면 뭐 숙주나 콩나물이 빠질 수 없잖아요. 방금 보셨듯이 콩나물도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다가 미나리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미나리가 몸속의 독소도 제거를 해주고 네. 먹으면 개운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오징어 볶음과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요즘 좀 경기 불황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방금처럼 이 소상공인들이 열심히 계속 이 손님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 만드는 모습 보니까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퇴근길 소울푸드에서 만날 분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네.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 폐업 신고를 한 소상공인이 무려 3만 명에 달한다고 아이고, 합니다. 예. 그만큼 참 많이 힘들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네. 53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신 분이 와. 계시다고 합니다. 53년이요? 네. 와, 그 정도 기간이면 특별한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물려받아서 계속하고 있다는데요. 네. 세월이 그만큼 그 가게를 인정해주는 거겠죠. 네. 아버지에서 아들로 내려오는 기업, 바로 카센터를 운영하고 카센터.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궁금해지는데 어떤 노하우로 이 고객의 신용과 사랑을 받아왔는지 퇴근길 소울푸드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기계는 거짓이 없고 기술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기술을 다루면서 타협하지 않는 고집은 있겠지만 거짓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오늘까지 53년인데요. 진솔하게 이어온 이 자동차 정비업의 길을 앞으로도 묵묵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업을 물려받아 23년째 자동차 정비업을 하고 있는 김종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스 2개 있어요. 2개 있어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는 택배회사인데요. 아침에 사용할 물건을 여기서 항상 찾아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 군대까지 올해로 23년 차 정비업을 하고 있습니다. 9시가 출근인데 출근하기 전에 아버지가 미리 가게 문도 열어주시고 서포트 해주고 계십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어서 와. 네, 옷 갈아입고 올게요. 그래요. 예. 저기 삼형제를 앉혀놓고 아버지께서 얘기하셨는데요. 큰형 안 한다고 하고 둘째 형 안 한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막내인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쪽 가게에는 보시면은 아버지가 쓰셨던 공구들, 때 묻은 공구들이 많이 있고요. 아버지 가게가 놀이터이기도 했고 뭐 삶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직업을 물려받았지만 이상하진 않았어요. 기술을 배워야만 먹고 살 수 있고 평생 먹고 살을 생각하시면서 시작하셨던 게 이 자동차 정비 일이었는데요. 아버지가 군대 갔다 오시고 조그만한 가게 한 칸으로 가게를 문을 여셨어요. 형님 저 왔어요. 먼저 시작했던 건물은 카센터 전용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이 생겨서 지금 가게를 확장해서 2가게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터보 입구, 성형실, 외부 공기 파이프. 형 시동 걸을게요. 가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먼저 일을 시작해서 이제 좀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편이긴 한데 근데 가게 운영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들은 형이 많이 조언하고 서로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보세요. 하센터입니다. 지금의 긴급 출동 손님들이 방전돼가지고 전화 오게 되면 뭐 한겨울에 오토바이 타고 출장을 나가셨죠. 지금은 출동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현장에서 일은 안 하시는데요. 끼니마다 음식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작업복 같은 경우도 집에 가져가지 않게 빨래도 해주시고. 잘 되어가고 있어? 걱정 마시고 안에 들어가 계세요. 네.
고장 원인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진이 빠질 대로 빠질 때였는데 아버님이 쓱 지나가시더니 뭐 확인해봐라 한마디 하시더니 그게 원인에 관련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아버지의 연륜은 절대 무시할 수 없구나. 제가 수입차를 시작하자고 아버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뭐 제 월급 받은 돈으로 필요한 장비, 뭐 매뉴얼 그런 것들을 하나씩 채워나가고 지금의 모습을 아버지가 이제 인정을 해주고 계세요. 믿으니까 우리 아들을 믿으니까 지가 알아서 터득하고 지가 개척을 했어요. 여태까지 또 그렇게 잘 해왔고 지금까지 잘 해주니까 고맙고. 일단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쁘긴 합니다. 근데 기쁜 뒤에 좀 마음에 무거움이 있어요.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모범이 되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에어컨이 갑자기 시원했다 받쳐놓으면 안 시원하고 운행하면 시원하고 달리면 시원하고. 네. 다 점검이랑 해드릴게요. 호스 터져가지고 그러고만요. 에어컨도 안 시원하고요. 냉각수 없으면은 과열되죠.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냉각수 가득 있고요. 냉각수 상태도 아직은 괜찮으세요. 시동 걸어볼게요. 이제 계속 잘 나올 거예요. 내가 그때 한 40년 전이니까 아버지 때 왔었어요. 아 그러세요? 아버지 얼굴 기억하세요? 그때 아버님도 상당히 꼼꼼하게 잘 해주셨는데 오늘 아드님도 똑같이 꼼꼼하게 잘 하시네요. 또 항상 수리를 했으면 어떻게 어떤 부품 어떻게 교체했는지 또 이게 설명도 잘 해주시니까 좀 믿음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래된 음식점들에는 그 집만의 레시피가 전해져 내려오듯이 기술의 노하우가 있거든요. 아버지의 경영 철학이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돈을 벌리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그 경영 철학을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 안 해보신 분들 많이 해보고 조금 더 특별한 거를 또 전수를 해드릴게요. 자동차의 기술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데요. 전기, 전자, 통신 관련된 부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매주 공부하고 학습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 전체 프레임에서 오류인가요? 한 버퍼에서 그냥 오류? 지금 현재는 에러를 다 찾으면 네. 많이 노력도 해야 되고 많이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동안에 쌓아온 지식, 노하우 이런 것들이 많이 뛰어난 사람이다. 보기 드문 정비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는 제 인생의 선배입니다. 그 기계를 만지면서 저의 인생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 인생의 선배인 것 같아요.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배고프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기 양념 불고기 3개 주세요. 맛있겠다. 먹자. 많이 먹어. 저 고3 때 이야기인데요. 혈기왕성하고 먹고 싶은 건 많고 용돈은 부족하고 할 때 여기 와가지고 푸짐히 먹으면서 배도 부르면서 뭐 여기에 추가로 볶음밥, 밥그릇 두들기는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너도 알지? 그거 땅땅땅땅 하면서 그 이제 추억의 음식이 소울푸드가 되었고요. 에어컨 컴프레셔가 나가서 들어왔는데 그게 앞에 저기 베어링만 따로 작업이 가능해? 그게? 거기 망가질 정도면 다른 데도 망가지니까 그냥 통으로 교환하는 게.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저와 같이 가게를 대물림 받아서 정비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현재 그 전주 시내에서 2세대들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12명 중에 1명 친구이기도 합니다.
제 친구 김종선은 정말 좋은 친구고요. 인간미도 넘치고 사람들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정비사 김종선은 또 반대로 정말 노력도 열심히 하고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독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옛날에 친구들하고 오면은 한 판 나오면은 5분도 안 돼서 그냥 미친 젓가락질 해가지고 있기 전에 먹었지. 휴식입니다. 이 음식 포장해서 식구들하고 먹으면서 하루를 그렇게 보낼 때 저한테 그게 휴식인데요. 그래서 휴식입니다. 준규야 배부르냐? 배불러. 야 배부르다. 내일 위해서 파이팅! 저의 최종 목표는 자녀들이 하겠다고 한다면 물려주고 싶고요. 오래 해서 잘하는 가게로 살아남기보다는 잘해서 오래 하는 가게가 되는 게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저 당했습니다. 처당했다고요. 더벤티에서 더 맛있게, 더 가볍게, 더 즐겁게. 더벤티. 익시, 통신비로 어디까지 가능? 기기 할인은 최강입니다. 요금 할인은? 끝내주죠. 설마 디바이스도? 100% 할인입니다. 음악은요? 두말하면 입 아픕니다. 진짜? 커피 할인 콜? 받고 공연 전시까지 더. 이제 이 모든 게 당신의 통신 혜택이니까. AI가 알아서 챙겨주네? 와. 통신비 하나로 다 되는 세상. 유플러스가 세상을 바꾼다. Why not? LG 유플러스. 욕집 다 빠지겠네. 라는 아쉬운 요리는 그만. 최고 화력을 길게, 맛은 깊게. 쿠쿠의 열기 식을 줄 모른다. 쿠쿠 인덕션. 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네. 그 당시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죠. 맞아요. 그리고 코로나19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좀 어려워서 이 취업난과 일자리 문제로 마음의 아픔을 겪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요,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우울이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상담을 받으면 마음 건강에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산림 명상이나 요가, 미술, 아로마, 공예와 같은 프로그램들도 진행하면서 이 마음을 토닥인다고 해요. 이 참여한 이들이 위로받고 아주 만족한답니다. 네, 지금은 9월에 참여할 분들을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전주시 마음치유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군산에서는 찾아가는 마음치유 봉사단이 있고 또 전북자치도에서는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한 청년 미래센터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주저하지 마시고 손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영래 씨만 특별히 미리 받고 온 역사 특강을 저희도 함께 만나보는 네. 시간이죠.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준비돼 있나요? 네, 궁금하시죠? 물론 저는 듣긴 했지만 또 듣고 싶을 정도로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견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후백제를 세운 견훤의 눈물, 그리고 금산사. 네, 이하진의 전라도 이야기 지금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우리 후백제를 세운 견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래 씨, 네, 우리 후백제의 수도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전주. 맞습니다. 네. 우리 전주가 후백제의 수도였는데요. 옛날에 전주가 통일신라 시대까지만 해도 이름이 완산주였답니다. 지금 전주에는 완산구가 있죠. 그리고 완주군이 인근에 있는데 이 완, 산, 주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이어져 왔다라는 거를 우리 지명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견훤의 출생부터 그의 한평생에 대해서 쫙 파노라마처럼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출생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 견훤은 아버지가 아자개라는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원래는 농부였는데 나중에 호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또 어머니가 뭔가 이제 식사를 마련하라고 잠깐 자리를 뜨면서 이 견훤을 숲속에 뒀는데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와서 견훤에게 자기의 밀크를 줬답니다. 아, 정말요? 그렇죠. 어릴 때 이제 타이거 밀크를 먹고 컸다라고 이제 우리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견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이제 용모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게 뛰어났다. 이렇게 우리 삼국사기는 전하고 있고요. 또 다른 버전으로 삼국유사에 따르면 옛날에 광주 북촌이라는 곳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부자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딸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간밤에 밤마다 자줏빛 옷을 입은 남자가 제 방에 들어와서 정을 통하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 입장에서 이게 무슨 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이러면서 이놈을 잡아야겠다 해서 다음에 그 남자가 오거든 이 바늘에 쉬를 빼어가지고 이 바늘을 그 사람 옷에다 꽂아놔라. 우리 역추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그 씨를 따라가 봤더니 땅속으로 들어갔고 땅을 파봤더니 큰 왕지렁이가 바늘에 꽂혀서 나왔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 딸이 임신을 했는데 그렇게 낳은 아들이 견훤이다라고 삼국유사에는 이야기가 또 실려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견훤의 아버지는 지렁이? 지렁이가 옛날에 이제 토룡이라고도 많이 불렸는데요. 아, 그렇죠. 이 토룡의 아들. 근데 뭔가 이게 좀 느낌이 좀 안 좋죠.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서동요 일화에서는 무왕의 아버지가 연못 속의 용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또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지렁이 아들이다 이런 거 보니까 아무래도 후백제가 망국이다 보니까 이 망국의 군주를 좀 폄하하기 위해서 용이 토룡으로 격화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아무튼 이 견훤이 그렇게 비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나서 나중에 신라의 장군이 됩니다. 장수가 돼가지고 892년이면 진성여왕 6년인데 그때 신라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혼란한 상황에서 세력을 얻은 이 견훤이 거병을 했고요. 892년에 무진주라는 곳을 점령하고 무진주가 오늘의 광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칭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완벽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고 신라의 신하도 같이 칭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한 몇 년 지나서 이 전주 땅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호응하는 걸 보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 서기 900년에 이 전주 땅을 도읍으로 해서 백제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의자왕의 원한을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나 이제부터 왕이야. 제대로 된 왕이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의자왕의 원한을 풀려면 이 신라를 박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와 후백제는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데 이 후삼국이 901년에 후고구려를 세우는 궁예가 등장하고요. 나중에 918년이 되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즉위를 하게 되죠. 고려가 탄생하는데 이 고려 시대에 후백제의 견훤과 고려 왕건의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이 계속 이어졌던 거죠. 정말 좀 막강한 두 나라가 싸웠겠네요. 그 옛날에 태조 왕건이라는 그 드라마 보셨습니까? 아, 알죠. 그렇죠. 네. 그 요즘도 돌아다니는데 누구인가?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그런데 이 견훤의 결정적인 패착은 후계자 지정 문제였습니다. 견훤에게는 첩들도 있고 그래서 아들이 10명이 넘었답니다. 이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이냐? 보통 장남한테 많이 가느기가 마련인데 넷째 아들이었던 금강이를 그렇게 예뻐했던 거죠. 그럼 이제 형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분이 매우 나쁠 수 있죠. 이 첫째 형님이 장남이 신검이었고 아우들인 용검과 양검 그리고 이찬벼슬을 하고 있던 능환이라는 사람이 이제 작당 모의를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첫째가 왕이 되겠다라는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성공했나요? 성공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견훤은 김제의 금산사라는 절에 갇히게 되고요. 사람을 보내서 동생이었던 금강은 죽이게 됩니다. 그럼 계속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계속 갇혀 있던 건 아닌데 어느 순간 탈출을 하는데요. 이 삼국유사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견훤이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막 궁궐이 시끄럽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신검이 왕께서 연로하시어 이제 나라 일이라든가 군사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 장남이 아버지의 왕위를 대신한다고 하여 이 부하 여러 장수들이 기뻐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왕위를 계승하는 중입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갇혀버린 이제 견훤은 한 석 달 정도 이 금산사에 갇혀 있게 되는데 뭐 애첩과 뭐 막내 아들, 뭐 딸 이런 사람이 갇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견훤이 탈출에 성공하게 된 거죠. 어떻게 탈출했느냐? 이 신검이 30여 명의 장졸들에게 감시를 하게 했는데 술을 빚어가지고 술을 먹여서 어떻게 30명이 한 방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독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 30여 명을 재우고 가까스로 탈출을 했는데 이 견훤이 갈 곳은 평생의 숙적이었던 왕건의 품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고려로 가려면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위쪽으로 가자고 하니 이미 이제 포위망이 좁혀 오겠죠. 이 아버지가 사라졌다 빨리 찾아라. 당연히 이제 포위망이 쫙 깔리니까 이제 방심하는 틈을 타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에 뭐가 있었느냐? 당시에 나주라는 지역이 놀랍게도 나주라는 지역이 고려의 영토였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후백제 하면은 이제 우리 전라도 일대가 다 후백제 땅이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네. 나주는 이 왕건이 궁리에 부하였던 시절에 배를 타고 내려가서 점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조금 바뀌고 막 그러는데 결국 이 견훤이 갇혀있던 그 시점에는 고려의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 도주를 해서 남쪽에 있는 고려의 영토에 가서 나 견훤인데 야 귀순을 이렇게 했던 거죠. 이 소식이 개성으로 갖고 왕건 깜놀했겠죠. 어서 모셔와라 해서 배를 타고 견훤이 이제 왕건의 품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갔더니 왕건이 여기 튀어나와가지고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평생의 숙적이었지만 견훤이 이제 연상입니다. 형이군요. 저는 형님입니다. 큰형님 10살 연상이라 상보라고 부르면서 거의 상왕급으로 대우를 해드립니다. 대인배 왕건의 풍무인 거죠. 견훤이 이제 왕건에게 청을 하는 거죠. 제 역적 아들놈을 처단하는 것이 제 소원이다. 군사를 일으켜달라. 그래서 왕건이 때를 기다렸다가 마지막으로 후백제를 정벌하는 군대를 보내게 되고 그때 또 선봉에 섰던 게 견훤인 거죠. 이 남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세운 나라를 아들에게 뺏겼고 그 나라를 자기 손으로 이제 끝장을 내야 되는 이 남자. 그리고 후백제 대군도 이제 자기의 임금이었던 견훤이 딱 있는 걸 보고 사기가 바닥을 이렇게 찍는 거죠. 바닥을 무슨 이렇게 폭락하는 거죠. 그걸 보고 하던 이제 후백제 장군과 군사들이 투항을 했답니다. 그리고 저기 가운데 신검이가 있다. 그래서 공격을 했고 신검과 그 동생들 그리고 능한이라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논산인 황산에서 항복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신검은 그래도 항복을 했다 해서 봐줍니다. 목숨은 살려줬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견훤은 어쨌든 자기 손으로 나라가 끝장나는 걸 보고 또 이제 아들이 또 이제 살아남았죠. 이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화병이 나가지고 막 괴로워하다가 황산에 있는 당시 논산 근처의 절에서 후백제가 망한 지 며칠 만에 등창이 나서 사망했다. 그때 나이 70세였다. 오래 사셨네요. 그렇습니다. 또 재밌는 역사 시간이었습니다. 네, 금산사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풍광이 아주 수려한 곳이고 유서 깊은 사찰이니 꼭 한번 가보셔갖고 여기가 그때 교과서에서 봤던 그 남자가 갇혀있던 그곳이구나 한번 역사의 숨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제 금산사는 익산과 전주와도 가까워서 자주 방문하는데 네. 그 속에 또 이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이제 나중에 금산사를 가게 되면 오늘 이야기가 계속 떠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그 문화재를 또 방문하면 색다른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김제시에 이 시티 투어 버스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희 기분 전환 플레이리스트에서 그 네. 버스 타고 여행 간 적이 있죠. 맞아요.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이 제가 알기로 김제 시티 투어 버스에 이 성지 투어 버스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금산사와 금산사 일대 이 네. 종교 성지를 둘러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거 타고 그 당시 금산사 보러 가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성지 투어 버스는요 월요일과 토요일에 운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전주 한옥마을에서도 출발을 합니다. 좋은데요? 시티 투어 버스 타고 금산사에 가서 견원 이야기 듣는 것도 또 기억에 남겠죠. 맞습니다. 또 이 시티 투어 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요즘 너무 덥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도서관으로 북캉스를 가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피서지로 또 인기를 맞아요.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구에 가면 이색적인 도서관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요즘 독서. 소비자들의 변화에 맞춰 함께 진화하고 있는 독서 문화.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읽을 수 있는 웹툰은 물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쓰면서 읽고 누워서도 읽고 음악과 함께 읽기도 하는 힙한 독서의 탄생. 좋아하는 음악과 책 그리고 맛있는 먹거리까지 함께하는 오감 만족 독서 현장으로 지금 떠나볼까요? 처음으로 가볼 곳은 대구 중구의 한 카페.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감성. 책과 음악, 그리고 위스키가 있는 카페. 과연 어떤 모습일까? 아늑한 공간 속. 곳곳에 보이는 책, 그리고 책만큼 다양한 위스키들. 햇살이 녹아드는 책상에서 음료와 함께 책을 읽으며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는 이곳. 과연 어떤 공간일까? 언젠가 저희가 얘기를 하다가 우리의 아지트이면서도 함께 무언으로 교감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을 꾸려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둘 다 책을 좋아하고 음악이나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문학 작품이나 영화에 나오는 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관지어서 함께 공유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또 칵테일도 만들어 보게 됐어요. 문학 작품에 나오는 음료를 책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이것. 그리고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북 칵테일. 그 종류도 많다는데. 제가 책을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책에서 따온 책의 이름이나 철학의 사조에서 따온 칵테일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는 책에 빠져 있을 때 실존주의를 찾아보다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살구 칵테일을 많이 마셨다는 거에 착안해서 만들게 된 칵테일입니다. 살구 칵테일을 마시며 나눴던 철학자들의 대화에서 탄생한 실존주의. 당시 철학자들이 마신 음료를 재현한 이곳의 살구 칵테일. 잘 으깬 살구 위로 보드카와 얼음을 넣어주고 청량한 사이다까지 더해주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파리 몽파르나스에서 즐겨 마신 살구 칵테일이 완성. 책의 매력을 한층 더 높여주는 북 칵테일과 함께 즐기는 나만의 독서 타임. 책 느낌 제대로 살리기 위해 위스키 종류부터 색까지 모두 다 세심하게 선정한다는데 책을 읽으며 그 책에 어울리는 칵테일을 맛보는 것이 이곳의 묘미. 조용한 도서관과 달리 자유롭게 대화도 하고 내가 원하는 그대로의 독서를 할 수 있다는 이곳. 손님들이 느끼는 이곳의 매력이 궁금하다. 칵테일 맛도 그렇고 여기서 주는 분위기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도서관은 음악 같은 게 나오지 않고 음료 같은 걸 주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클래식도 흘러나오고 제가 원하는 칵테일이나 커피 같은 거를 제가 직접 골라서 마시면서 그 정취를 느끼면서 함께 시를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제가 낭만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좋습니다. 그저 책을 읽는 것을 넘어서 독서를 통해 낭만을 찾고 또 나를 찾는 시간. 열린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문학 작품이랑 음악이랑 함께 곁들여서 큐레이션 전시를 차근차근 또 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처럼 각자의 방식대로
편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평범하게 읽지 말고 마시면서 즐기세요. 또 다른 힙한 독서를 찾아서 온 이곳은 바로 도서관. 도서관 하면 조용하고 지루한 독서만 떠오르는데 여기선 힙한 독서를 어떻게 하는 걸까? 북캉스 왔어요. 구수산 도서관의 북캉스 프로그램이어서 밤새 책 읽으러 왔어요. 아니 바캉스도 아니고 북캉스요? 공공도서관에서 열린 한여름밤의 북캉스. 대체 어떤 행사길래 이렇게 많이들 찾아오는 걸까? 한여름밤의 북캉스 행사는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도서관에 와서 밤샘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전한나 작가 강연회랑 그리고 낭독회, 음악치료 행사가 있는데요. 각각이 독서를 위한 그런 행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누워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오늘 오신 분들한테 최대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책과 함께 즐기는 이색 바캉스, 북캉스. 오늘 낭독하는 책은 귀여운 캐릭터가 등장하는 그림책인데 사람을 못 쫓아와요. 좋은 걸까? 그렇지 않는 걸까?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누구시가 필요 없어.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 큰 어른이들도 집중하게 만드는 그림책의 매력. 아이들은 그림책을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읽어주는 그 느낌, 그 포근함, 그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었을 때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엄마가 안아줬던 그 포근함을 느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림책의 힘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림책으로 포근함을 느꼈다면 이제는 음악과 함께 독서를 즐겨볼 차례. 책의 구절을 노래로 불러보며 함께 독서를 즐기는 사람들. 여기 오신 분들께서 책을 읽으시면서 쉼을 얻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음악이 어떤 그러한 정서적인 이완이나 또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치료적인 부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치료 안에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또는 악기 연주를 하는 활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각자 맡은 악기를 통해 서로 협주하며 완성하는 책 읽기 시간. 정말 즐거워 보이죠? 숲에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책이라는 그런 구성 요소가 저한테는 굉장히 조금 졸음이 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음악이 함께 하니까 조금 마음이 조금 더 좀 열리게 되어서 책 읽는 게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사실 밤새워서 책 읽는 게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음악 치료하고 나니까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름에 책 읽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공간도 많은 이렇게 장소에서 책을 읽으니까 또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도 책 읽기가 참 좋은 계절이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북캉스의 매력은 내가 원하는 책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는 것. 북캉스가 이렇게 인기를 얻는 이유는 뭘까? 이제 점점 영상 위주의 세상이고 엄청 빠르게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찾지 않아도 많은 홍보랑 SNS에 노출이 되는데 그 반대적인 성향으로 내가 직접 주도성을 가져야 되는 책을 읽는 거, 그리고 좀 정적인 활동,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영상이 아니라 글로써 활자로 인식을 하는 부분에 마음이 반대적인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보다 점점 더 가족 단위로 북캉스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껏 책을 읽을 여유조차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그 결핍으로 빚어진 새로운 독서 문화. 단순한 책 읽기가 아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숨 같은 시간이 되어준다는 북캉스. 뜨거운 여름, 편안한 나만의 시간. 다양한 분들께서 지원을 해주시고 하루 만에 이렇게 마감이 될 정도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께 독서 기회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책 읽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찰나의 쉼이 되어주는 나만의 힙한 독서 시간. 지친 하루를 보냈다면 오늘은 책과 함께 나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네, 와, 이 책 속에 나오는 음료수를 내가 직접 마신다. 이 책의 주인공이 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또 이 그림책을 보면서 네.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북캉스도 굉장히 네.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멀리 대구뿐만 아니라 이 전주가 어느 도시입니까? 책의 도시죠. 맞습니다. 책의 도시라서 전주에서만 잘 찾아보면 이 북캉스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숲속 오두막집에 시집이 가득한 네. 전주 확산 숲속 시집 도서관도 준비가 돼 있고요. 예. 지금 이 덕진공원 연못에 연꽃이 만개 있거든요. 네. 이곳에도 도서관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한가운데 연화정 도서관이 있는데 정말 그림 같은 풍경과 함께 또 책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때 방문한 적이 있는데 네. 와, 여기가 좀 영화 촬영지인가? 정말 제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마냥 이렇게 천천히 걷게 맞습니다. 되는데 진짜 정말 예쁜 것 아름답게 같아요.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또 꽃심 도서관 있잖아요. 네. 전주 근방에. 아, 진짜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도서관이 너무 독서실 같은 구조보다 좀 창의적인 구조로 돼 있으면 이 책 읽는 맛이 더 나더라고요. 특히 가족분들과 함께 가기에 굉장히 좋아서 맞아요. 이 어린 친구들도 음. 함께 즐기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네. 최근에 들어보니까 뭐 시집 자판기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의 감정이나 뭐 그때의 기분 이런 맞아요. 걸 입력하면 네. 그거에 어울리는 시집이 오. 추천해 준대요. 너무 그래서 좋다. 정말 네. 신기하더라고요. 전주에 네. 있다고 하니까 예. 또 다양한 방법으로 네. 여러분의 책 많이 맞습니다.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잘 찾아보셔서 이 전주에서도 북캉스 잘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또 즐거운 주말 보내실 수 있도록 네. 우리 지역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한국의 매운맛 하면 고추를 빼놓을 수 없죠. 고창에서 제28회 고창 해풍 고추 축제가 개최됩니다. 금요일부터 고창군 고창읍 농산물 종합 유통센터에서 진행되는데요. 갯벌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맞고 자란 이 품질 좋은 고추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버스킹 공연과 다양한 먹거리 장터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전주 서학예술극장에서는 힙하고 흥이 넘치는 공연을 진행합니다. 바로 청년예술인 그룹 청년의 힙한 광대들 공연인데요. 이 태평소와 사물놀이, 서고놀이부터 판굿의 사자춤까지 우리 전통의 멋짐과 흥을 가득 담은 무대를 선보입니다. 네, 토요일에는 감성을 충전할 수 있는 감동적인 공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수 한누리 전당에서 엄마도 꿈꾸는 여자였다 공연을 진행하는데요. 오페라가 어렵다는 인식을 바꾸고 대중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시트콤과 오페라가 결합된 콘서트 형식인데요. 시트콤 콘서트 오페라라는 독특한 방식의 공연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피티란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벽에 그리는 그림인데요. 정읍 수성동에는 그래피티로 채워진 그래피티 거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래피티 페스타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이런 그래피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래피티 프리 드로잉은 물론 바디 페인팅, 티셔츠 컬러링 같은 체험 프로그램 또한 진행됩니다. 또한 청소년 댄스 대회까지 개최된다고 하니까요. 알차고 재미있는 행사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전북이 참 좋다에서는요, 맛있는 볶음 요리도 만나봤고요. 오랜 시간 장인의 마음으로 가업을 이어가는 이도 또 만나봤습니다. 맞습니다. 또 무더위를 식히며 역사와 함께하는 금산사 여행, 그리고 이 도서관으로 떠나는 북캉스 관련 얘기도 나눠봤는데요. 네. 이게 사실 곧 있으면 이 더위가 꺾긴 하는 처선데도 불구하고 요즘 너무 덥죠. 그러니까요. 예. 정말 밖에 한 네. 1분만 나가 있어도 맞아요. 땀이 코에 막- 땀이 몽글몽글 외치더라고요. 네. 여은혜 씨는 뭐 무더위 이겨내는 방법 있으세요? 저는 노하우는? 자기 전에 네. 요즘 열대야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이 찬물을 한 모금 딱 마시고 자요. 그러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다윤 씨는? 저는 사실 이게 아무래도 야외 활동을 최대한 아. 자제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수분 섭취입니다. 이 수분 맞습니다. 섭취 꼭 정말 10분, 5분 이 간격으로 반드시 해주시고 야외 활동 자제하셔서 네. 이 무더운 여름 꼭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보양식도 잘 챙겨 드시고요. 맞습니다. 자, 건강하게 또 이 여름 무사히 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파이팅 해보자고요. 파이팅 하시죠. 네. 네. 우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네. 전복을 누리는 수요일의 선택. 전북이 참 좋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